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박사과정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적층 제조된 니켈 기초내와 합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드밴스된 강화 기구인 Local Phase Transformation Strengthening Mechanism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에 앞서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관련된 시험편 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제가 직접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가 아닌 제가 앞으로 연구할 이 Local Phase Transformation Strengthening Mechanism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니켈 기초내연 합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니켈 매트릭스에 크롬과 알루미늄, 타이타늄, 카본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합금 원소들이 첨가되어 만들어진 합금으로 다른 금속 소재들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온도 수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고함량의 크롬과 알루미늄이 첨가되어 고온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내부식, 내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로 가스빈 블레이드와 같은 고함용 부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때 특히 니켈 기초내연 합금 중에서도 급이 높은 합금일수록 이 에런2 구조를 갖는 오더 FCC 구조를 갖는 감마 프라임 속출에 의한 속출 강화 효과로 고온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니켈 기초내연 합금은 이 가스빈 안에서도 이 폭발가스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이 가스빈 블레이드와 같은 부품을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CMSX 보험, CM247A 등과 같이 상당히 높은 분율의 감마 프라임을 석출시킬 수 있는 높은 그레이드의 상용 초내연 합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가스빈의 효율은 폭발가스의 입고온도 상승과 함께 직접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가스빈 효율 향상을 위해 고온 부품의 온도 수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적층 제조 공정을 적용하여 터바인 블레이드 내부에 복잡한 냉각 유로를 형성하고 고온도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을 다수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의 고분열 감마 프라임을 석출시키는 니켈 기초내연 합금을 적층 제조할 경우 상당량의 플러서티나 큐렉과 같은 결함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결함들의 형성은 이 재료 자체의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내부식, 내산화성들과 같은 다양한 물성들을 열이하게 만들고 또 적용 가능한 제작 공정 범위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니켈 기초내연 합금을 성공적으로 적층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결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방식에 비해 적층 제조 공정을 통해 제작된 시험편의 경우 이렇게 미세한 그레인 사이즈를 갖게 되고 이런 미세한 그레인 사이즈로 인해서 같은 소재라 할지라도 주적법을 통해 제작된 시험편에 비해 적층 제조제의 경우 그 크리프 특성이 열이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니켈 기초내연 합금을 성공적으로 적층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열이한 크리프 특성 문제 또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니켈 기초내연 합금을 성공적으로 적층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결함 문제와 미세한 그레인 사이즈에 의한 열이한 크리프 특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결함 문제를 보시면 사실 이 니켈 기초내연 합금의 온도 수용성, 즉 크리프 특성은 감마 프라임이라는 석출물의 볼륨 프랙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합금 설계 방향이 감마 프라임 분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합금 설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감마 프라임 분율이 높아질수록 즉 이 감마 프라임 분율을 높인다고 알려진 알루미늄과 타이타늄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용접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용접과 상당히 유사한 공정이라고 알려진 이 적층 제조 용이성 또한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감마 프라임 볼륨 프랙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적당한 수준의 감마 프라임을 석출시킴으로써 그 적층 제조 용이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또 우수한 고온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강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니켈 기초내연 합금을 적층 제조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크리프 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그레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 크리스탈과 그 크리프 특성을 맞먹을 정도로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강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종류의 강화 기구들이 개발되어 왔고 저는 이들 중에서 이 Local Phase Transformation이라 하는 이 LPT라고 불리는 현상을 활용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LPT라는 현상은 감마 프라임 석출물 내부에 스태킹 포인트나 트윈 바운드리 혹은 안티페이즈 바운드리와 같은 연결함이 형성되었을 때
이렇게 특정한 원소들이 이런 명결함에 편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지금까지는 이런 현상이 수주키 세그리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석 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스태킹 포인트 내부를 원자 단위로 TM-EDS를 EDS 매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실제 EDS 매핑 결과를 살펴보시면 특정 스태킹 포인트 내부에 특정 원소들이 랜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 각각의 원소들이 특정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편석 현상이 아닌 일종의 일부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로컬한 영역에서의 상변태인 로컬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 연구에서 이런 LPT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금 설계를 적용하였을 때 그 그레인 사이즈가 수십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로 상당히 미세함에도 불구하고 싱글 크리스탈 CMS-X4 합금과 그 퀼프 물성이 거의 비등한 수준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LPT 현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켈기 존이온 합금의 경우 그 내부에 A3B 구조를 갖는 다양한 종류의 상들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이 각각의 상들은 각각의 결정 구조와 각각의 합금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주 강화상인 감마 프라임, 오더 뎁시츠 구조를 갖는 감마 프라임의 112 슬립 플레인을 기준으로 그 스태킹 시퀀스를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ABC 적층 순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하나의 슬립 플레인에서 하나의 partial dislocation이 지나가게 되면 해당 영역이 국부적으로 CACA 스태킹 시퀀스를 갖게 되면 저희는 이를 슈퍼레티스 인트린식 스태킹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슈퍼레티스 인트린식 스태킹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CACA 스태킹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구조는 ABAB 구조를 갖는 이 디제로 19 구조의 카이 베이지와 그 결정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슈퍼레티스 인트린식 스태킹 포인트와 인접한 또 하나의 슬립 플랜에서 또 다른 파셜 디스로케이션이 슬립을 하게 되면 해당 구조가 슈퍼레티스 익스트린식 스태킹 포인트가 되게 되며 이 구조는 CAC-BCU 구조, 즉 ABAC 구조가 되며 마치 에타 베이지의 디제로24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결정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이 슈퍼레티스 익스트린식 스태킹 포인트와 인트린식 스태킹 포인트 내부를 TM-EDS로 관찰한 결과를 보시면 이 익스트린식 스태킹 포인트의 경우에는 에타 페이지와 결정 구조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이 에타 페이지를 구성하는 원소인 타이타늄, 나일륨, 탄탈륨과 같은 원소들이 편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슈퍼레티스 인트린식 스태킹 포인트의 경우에는 카이 페이지의 결정 구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카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타이타늄과 코발트, 텅센, 몰리브데늄과 같은 원소들이 편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현상들이 그냥 단순한 편석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정말로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에타나 카이 페이지가 상변태되는 현상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저희는 이런 현상을 LPT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런 현상을 또 깁스 프리 에너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영역인 이 감마 프라임 내부를 보았을 때 당연히 이 감마 프라임의 오더 페이지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이런 스태킹 포인트가 국부적인 영역의 결정 구조를 마치 카이나 에타 베이스와 다른 상과 같은 결정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면 충분한 열적 구동력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해당 상의 평형 성분계로 특정 원소들이 편석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LPT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이 LPT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LPT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명결함이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되며 두 번째로는 저희 재료의 명결함이 형성되었다면 이 명결함이 LPT로 변화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절한 타입의 명결함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명결함 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고 이 명결함 에너지는 합금 성분에 의존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스태킹 포인트나 안티페이지 바운드리 같은 명결함을 형성하기 위해 가해주는 응력 상태를 조절해 줌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명결함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의도를 유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더 뎁시츠 구조를 갖는 감마 프라임을 잘 보이지 않지만 100 방향으로 인장 혹은 압축을 하게 된다면
인장을 하게 될 경우 슈퍼레티스 인트린식 스태킹 폴트가 압축을 하게 될 경우 슈퍼레티스 익스트린식 스태킹 폴트가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종류의 명결함들을 형성을 시켜줄 수 있고, 이런 명결함들이 형성되었을 때 그 명결함 종류에 맞는 LPT 형성 원소들을 첨가해 줌으로써 이런 LPT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에타나 카이, 감마 LPT 형성 원소들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저희 소재에 주로 나타나는 스태킹 폴트나 명결함 종류를 파악하고 해당 명결함에 맞는 원소들을 첨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LPT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를 서비스 상황에 노출시키기 이전에 미리 프리스트레인 및 에이징 열 처리를 가하여 LPT를 형성시켜 놓는, 조기 형성시켜 놓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LPT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크리프 물성 시험 도중에 발생하는 LPT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 LPT가 크리프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런 물성 실험을 하기 이전에 미리 LPT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물성 실험을 하기 때문에 크리프 물성뿐만 아니라 인장이나 압축, 그리고 버티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물성 실험에 이런 LPT 형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미 금속 소재에 프리스트레인을 가하였을 때 그 물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니케이 촌해양 합금에 대해서도 다수 수행된 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니케이 촌해양 합금에 프리스트레인을 가하였을 때 그 프리스트레인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강도는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일부 특정한 경우 외부 시험편 표면에 압축 능력이 가해지거나 혹은 특정 방향으로의 감마 프라임 래프팅이 형성되었을 때 버티그 특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가스빈 블레이드와 같은 고압용 부품의 경우 이런 크리프 물성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기계적 물성 중 하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프리스트레인을 가하게 되었을 때 높아진 모바일 디스로케이션 밀도나 전이 밀도나 혹은 베이컨시 농도 등에 의해서 그 크리프 특성은 상당히 열이해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니켈기 촌해양 합금을 용차 처리를 하고 공냉을 하는 과정 동안 세컨드리 감마 프라임이 속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솔루션 열 처리 이후에 바로 에이징 열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 프리스트레인을 적용하여 세컨드리 감마 프라임 내부에 LPT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때 프리스트레인에 의해서 이런 전이 밀도나 베이컨시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크리프 물성이 열이해질 수 있어 저는 추가적인 에이징 열 처리를 통해서 이런 전이 밀도나 베이컨시 농도를 낮춤과 동시에 나노 스케일의 터셔리 감마 프라임을 석출시킴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미세조직이 형성된 시험편에 대해 크리프뿐만 아니라 인장이나 버티거와 같은 다양한 물성 실험을 수행하여 이런 조기 형성된 LPT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데포메이션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이런 LPT 관련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크리프 물성에 관련된 연구들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최근에 한 가지 연구에서 이런 프리스트레인 그리고 LPT가 인장 특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니케이 촌해양 합금의 용차 열처리 및 에이징 열처리를 모두 수행하고 이 크리프 시험 도중에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크리프 변형 이후에 그 시험을 중단함으로써 프리스트레인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 해당 온도 크리프 조건이 725도 630메가파스칼의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은 트위닝에 의한 데포메이션 메커니즘이 추가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프리 데포메이션 혹은 프리스트레인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트윈의 분율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이 트윈 바운더리에 코발트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크롬의 세그리게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현상은 이제까지 스즈키 세그리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프리스트레인을 가한 시험편에 대해서 상온과 고온, 700도의 고온에서 인장 실험을 하게 되었을 때 마이크로 트윈이 실제로 이런 슬립을 억제해주는, 전위 이동을 억제해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그 강도 또한 높아진다는 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물론 프리스트레인을 받지 않은 시험편에 비해서 받은 시험편의 크리프 물성이 상당히 여리하긴 하지만 프리스트레인의 양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크리프 물성이 달라지는 것을 보아서 이런 프리스트레인에 의한 LPT가 정말로 이런 크립 특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와 제 연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해당 연구에서는 에이징 열처리까지 열처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프리스트레인 및 물성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제 경우에는 솔루션 열처리 이후에 프리스트레인을 시행하고 또 그 이후에 에이징 열처리를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프리스트레인에 의한 높아진 전위 밀도나 베이컨시 농도가 크리프 물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에서는 이런 트윈 바운더리, 코발트와 크롬에 의한 세그리게이션이 나타났는데, 사실 LPT 관련 연구에서 코발트와 크롬에 의한 이런 수즈키 세그리게이션은 오히려 그 크리프 물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를 LPT 소프트닝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LPT 소프트닝이 아닌 LPT 하드닝이 나타나는 합금 성분을 가진 소재에 대해서 이런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LPT 하드닝이 나타났을 때의 그 크리프 물성 변화, 그리고 인장 특성 변화, 더욱 나아가 버티그 물성 변화 등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리스트레인에 의해 프리스트레인을 적용하여 LPT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연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ME3와 ME501이라는 합금을 인곳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이 두 합금은 LPT 연구에 가장 기본적으로 널리 쓰이는 합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ME3라는 합금은 LPT가 형성되었을 때 감마 채널을 감마 프라임 내부에 형성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크리프 물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진 합금이며, ME501 합금은 이 에타 LPT가 나타나면서 크리프 물성이 ME3 합금 대비 3배 이상 향상될 수 있다고 알려진 합금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합금에 대해서 프리스트레인을 가하였을 때 어느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LPT를 조기 형성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고, 이런 프리스트레인을 통해 LPT를 조기 형성시켰을 때의 다양한 물성들을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물성 분석뿐만 아니라 그 데포메이션 메커니즘을 LPT나 TEM, DLPT 등으로 분석하여 이 조기 LPT가 정말로 재료의 물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LPT 응용 방법인 응력축 변환을 통한 적절한 명결함 형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런 금속 소재들은 대부분 결정질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한 응력의 모든 부분이 재료의 변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이 응력의 특정 컴포넌트가 재료의 변형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응력을, 효과적인 응력을 주로 이 휴미드 벡터, 휴미드 스트레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며, 이 휴미드 스트레스는 사실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의 버거스 벡터의 평행한 방향으로의 응력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휴미드 스트레스와 이 휴미드 스트레스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이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혹은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지 말지, 움직인다면 얼마나 움직일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휴미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이 이스케이크 스트레스라는 컴포넌트는 이 휴미드 스트레스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응력을 의미하며, 사실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의 버거스 팩터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응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완전 전위 이동에는 이 이스케이크 스트레스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 전위가 두 가닥의 파셜 디스로케이션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이 각각의 파셜은 이 이스케이크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이 파셜 디스로케이션 사이의 스티킹 포인트의 폭이나 그 종류의 이 이스케이크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나의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 두 개의 파셜 디스로케이션으로 나눠지게 될 때 이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의 버스 벡터와 평행한 방향의 응력을 슈미드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와 수직한 방향으로의 응력을 이스케이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 이동할 때 슈미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스케이그 스트레스는 완전 수직한 방향으로의 응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위가 두 개의 파셜 디스로케이션으로 변환되었을 때 각각의 리딩과 트레일링 파셜의 버거스 벡터가 이와 같이 변화하게 되면 이들은 일종의 Y축 컴포넌트, 즉 이스케이그 스트레스와 방향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버거스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케이그 스트레스가 각각의 파셜 디스로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 파셜 디스로케이션의 버거스 벡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이스케이그 스트레스 상에서 각각의 파셜 디스로케이션이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져 이 이스케이그 스트레스의 크기나 방향에 따라서 이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내부의 세컨 포인트 종류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스케이그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요 파이 각도라는 것은 FCC 크리스탈의 경우 외부에서 가해준 응력 축을 이 111 슬립 플레인에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 응력 축 방향과 그와 가장 가까운 슬립 디렉션 간의 각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파이 각도는 사실 이 주어진 응력 상황에서 어떠한 종류의 연결함이 형성될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이 시험 결과를 보시면 이 파이 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인트린식 스태킹 볼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파이 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익스트린식 스태킹 볼트가 나타난다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밀러 인덱스로 이 파이 각도를 표현하면 1600 방향으로의 인장은 높은 파이 각도를 갖기 때문에 인트린식 스태킹 볼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100 방향으로의 압축은 파이 각도의 부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익스트린식 스태킹 볼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111면이나 011 방향으로 인장을 하게 될 경우 파이 각도가 낮기 때문에 이 익스트린식 스태킹 볼트가 압축의 경우에는 이 인트린식 스태킹 볼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를 제 재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해주는 응력 축의 방향을 조절해주거나 혹은 저희 재료 내에 결정 방위를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이 적층 제조 공정의 특징 중 하나인 텍스처를 통해서 조절을 해보고자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이 FCC 큐빅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이 100면이 온도 9배, 열 9배 반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층 공정 파라미터인 여론, 전자빔이나 레이저의 파워 혹은 스캔 스피드 혹은 이 레이저를 어떻게 조사할 건지에 대한 스캔 스트래티지 혹은 서브스트레이트의 종류 아니면 결정 방해 등에 따라서 텍스처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가지 예시로 이런 LPBF 동일한 프린터를 통해서 동일한 소재를 적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캔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이 빌딩 디렉션 방향으로 120 텍스처가 나타날 수도 반대로 1600 텍스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X 스캔의 경우에는 빌딩 디렉션 방향으로 110 텍스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빌딩 디렉션 방향으로 인장을 잡아당겨주게 되면 이 익스트린식 스태킹 폴트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익스트린식 스태킹 폴트에 나타날 수 있는 에타 페이지에 의한 APT 강화 효과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테이션 스캔의 경우에는 100 방향으로의 텍스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인트린식 스태킹 폴트를 형성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카이 페이지에 의한 APT 효과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응용해 보자면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용 소재가 이 하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타이타늄, 큐바이트 텅센, 몰리브데늄과 같은 원소 종들의 함량이 높다면 저는 이 X 스캔이 아닌 로테이션 스캔에 적용하여 100 방향으로의 텍스처를 형성하여 이 카이 L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 에타 페이지를 구성하기 용이한 이런 타이타늄과 나혈금, 탄탈륨과 같은 원소들이 많이 첨가된 합금이라면
반대로 로테이션 스캔보다는 X 스캔을 적용하여 이 120 방향으로의 텍스처를 형성하는 것이 이 에타 LPT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약입니다. 저는 이런 로컬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현상을 활용하여 적층 제조 공정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재료 내의 텍스처를 형성시켜 그 응력 축과 결정 방위 간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종류의 명결함을 의도적으로 형성하여 LPT를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프리스트레인을 적용하여 감마 프라임 내부에 LPT를 조기 형성시켜 놓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 다양한 종류의 상용 소재들이 정말로 LPT 강화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